안녕하세요. 자, 2022년 33회 국민 중에서 시험이죠. 네, 시험 준비를 위한 마지막 이론 강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다는 느낌이 들죠. 1, 2월 과정이나 3, 4월 과정의 강의를 한 번 정도 제대로 들으셨다면은, 네, 5, 6월 마지막 요약 강의를 수업 오실 때 예습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당연히 복습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벌써 한 4번 정도 4회독이 되잖아요. 수업 듣기 전에 예습하시고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고 그리고 1, 2월이나 3, 4월 과정에서 한 번 제대로 들었다면은 벌써 4회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풀이 시간부터 이제 7, 8일 문제풀이 시간부터 제대로 계획대로 잘 하신다면은 충분히 합격한다.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대침적으로 스스로 뭐 이렇게 위축되고 겁먹을 필요 없이 당당하게 5, 6월달 마무리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토지 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뭐죠? 국토계획법이었죠. 국토계획법이고 국토계획법의 중심 내용이 뭐죠? 가장 핵심적인 테마가 뭐죠?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 국토계획법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은 첫 번째가 행정계획이죠. 국토계획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은 자, 국토계획부에서 공부했던 행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입지규제 제소구역계획 등이잖아요. 이게 이런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그 행정계획의 내용 등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이다. 국토계획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국토를 개발할 때는 일단 이렇게 우리가 금방 이제 언급했던 각종 행정계획,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제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을 하는 게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모든 국토 개발을 건축을 한다든지 토지 흉지를 변경한다든지 등등 모든 국토 개발이 전부 행정계획에 의해서, 즉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건축할 수 있고 흉지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적인 개발 행위는 도시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이기 때문에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허가를 받게 하죠. 그것이 뭐죠? 개발행위. 또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을 구성하는 중심 내용은 각종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고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는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개발행위 허가제도. 이 두 가지가 중심축이에요. 그러니까 1, 2월, 3, 4월에는 부분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하는 것에 급급했다면은 이제 5, 6월 되면 좀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화두를 던져보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고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그 도시계획에 맞도록이제 그런 개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두 가지가 국토계획의 중심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국토계획부에서 공부했던 각종 행정계획 체계가 있습니다. 행정계획의 체계는 우리가 많이 잡아봤죠. 행정계획의 체계는 제일 위에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은 아니지만 이제 전국토 단위의 가장 큰 이제 국토계획은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어요.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 있죠.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 단위의 국토종합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도별로 이렇게 도종합계획도 있고 또 광역시 같은 경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대도시 단위의
국토종합계획도 있고 그래요. 네. 이 국토종합계획이 아무튼 국토종합계획이 전국도 단위의 최고의 국토계획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규정하지 않고 국토기본법으로 규정하니까 국토기본법은 우리 시험 과목에 해당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국토종합계획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전국토를 단위로 국토종합계획으로 이제 국토개발의 종합적인 어떤 방향, 이념, 목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제 각종 행정계획들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을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뭐죠? 이제 그렇게 말이 나와야 돼, 말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 그때 광역계획권은 이렇게 되죠. 자,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 두 개의 성의 도시와 군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 경기도 파주, 경기도 연천구를 묶으면은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경기도 평택이에요. 경기도 평택시가 있고, 인근에 경기도 안성시가 있죠. 안성시. 묶으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불러야 됩니까? 광역계획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즉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 환경 문제, 인구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은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서울시의 주택 문제는 서울시 주변의 경기도에 있는 도시와 군 지역의 주택 문제와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분당이나 일선에 신도시를 지었잖아요.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도시의 공간 구조와 도시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그리고 함께 환경을 보존하고, 또 여기는 지하철, 도로, 이렇게 등등 광역시설이 있잖아요. 그 광역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등을 목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광역계획에서 시험 나오는 게 딱 거의 정해져 있죠. 거의 매년 광역계획이 나온다면은 정답을 결정하는 것은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가 주로 정답을 많이 결정을 했죠.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자,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 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사실 국토는 계획됩니다. 그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 단위로 혹은 하나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그 도시 단위로 도시 계획이 있는 거죠. 도시 계획. 그럼 서울은 서울시 관할 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 구역 단위로 평창군 군 계획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을 합하여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 그렇게 배운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도시 단위로 군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지금 남은 그 인생 기간이 남은 기간이 50년이 인생이 남았다면 앞으로 이제 그 중에서 2022년도 단기 계획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열심히 하고 합격하는 게 이게 단기 계획인데, 여러분 인생 계획의 끝은 아니잖아요. 올해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한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부동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고, 이제 50억, 100억 이렇게 경제적 부를 얻어보겠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있듯이요. 당연히 도시와 군 단위도, 군 지역도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도시와 군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계획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는 거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죠. 그다음에 자, 도시와 군 단위로 기본 계획으로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계획이 되면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시와 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엇으로 부르죠? 도시군 계획.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였죠? 6개. 6개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지금쯤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혹시 제대로 이론 강의를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암기가 안 되시는 분은 오늘 당장 암기를 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것은 줄줄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그리고 뭐죠?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이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해보세요. 용도 지역의 종류가 몇 가지였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것은 뭐죠?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다 대답하셔야 되니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죠. 말을 자꾸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모두 세분되면 몇 개가 되는 거죠? 21개가 있다. 21개.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그렇게 되죠. 도시지역 안에 16개, 도시지역 밖에 5개. 그렇게 해서 모두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그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와 군 단위로 21개의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을 21개의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법률로 만든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법률로 만든 용도지구. 법률로 만든 용도지구. 우리 용도지구 법률로 9개를 만들었죠. 9개. 9개. 그 중에서 5개, 경방, 보치개, 5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됩니다. 맞죠? 이렇게 법률로 이제 9개를 만들고 그 중에서 이제 5개가 세분이 됩니다. 이렇게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세분해서 세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용도지구를 지정도 하고 변경하고 또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세분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때 9개를 이렇게 했잖아.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화재 경고 특보.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개, 복, 취. 기억납니까? 그리고 그 중에 5개가 세분되잖아. 경방, 보치개. 그렇게 됐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 결정이 될 용도구역. 용도구역을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용도구역. 저를 보고 말씀하시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적인공원구역과 시가와진흥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개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구역인 거죠. 그러면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용도구역에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되잖아. 도시군 관리구역상 용도구역은 아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O 몇 개 X입니까? X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 결정이 될 용도 구역은 몇 개였습니까? 5개. 그 5개. 그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도시군 관리계획상 용도 구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죠?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배웠죠. 그러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한다. O 믿겠습니까? X.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여기 안 들어갔잖아. 그죠?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될 용도 구역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역이라는 글자가 붙어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법상 용도 구역은 몇 개뿐입니까? 5개뿐이다. 그런 얘기죠. 조금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전체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표에서 물어볼게요. 용도 지역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용도 지역의 의의, 용도 지역의 성질. 죄송합니다. 용도 지역의 종류. 성질 내고 있네, 그죠? 종류. 그 다음에 서문환계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 지금은 서문환계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을 열심히 암기를 다 하셨죠. 그래서 물어보면 말씀할 수 있죠. 주거 지역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전, 일, 전. 전용 주거 지역은 몇 종으로 세면 되죠? 전용 주거 지역 몇 종까지 있어요? 1종하고 2종. 2종까지 있잖아. 1종 전용 주거 지역이 뭐죠? 됐거든. 양호하니 1종이 아니고 단독주택 전용이잖아. 1종 전용 주거 지역이 뭐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맞죠? 2종이 뭐죠? 공동주택 전용이잖아.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지금쯤 이걸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미뤄두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연락이 5월달부터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잊어버리더라도 다 하루하루 예습하고 복습 잘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딱 끝내버리는 거죠. 합격하고. 맞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의 종류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용도지역이 지정됐어요, 여러분. 여기 용도지역이 지정됐어. 그러면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방 목적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인데 누군가가 여기다 고층 아파트 지어버리면 그 동네 단독주택은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되죠. 이런 행위를 허용해야 됩니까? 제한해야 됩니까? 제한. 이것을 무엇으로 배웠죠? 용도지역 안의 행위제한이라고. 행위제한. 용도지역 안의 행위제한 그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더 집중. 그때 용도 중에서 행위제한 할 때 행위는 무슨 행위? 건축행위. 가장 대표적인 행위. 이제 이때 행위는 개발행위야. 용도지역 안에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하여금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건데, 그래서 이때 행위는 개발행위인데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뭐죠? 건축행위. 그래서 공법상 개발이 뭐죠? 건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건축이잖아요. 건축은 농지나 임야에 그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대지를 조성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죠? 토지 형질 변경.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용도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건축 행위를 법으로 제한받게 됩니다. 그때 건축 행위 제한, 건축 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무엇을 정합니까?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어떤 용도지역 안의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이 제한되고 어떤 건축이 가능한지 무엇을 규정하죠? 진짜 여러분 이제 실력 빵빵하시구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국토교육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어떤 용도 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땅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뭐죠? 농공단지는 상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그렇게 되잖아요. 기억납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제한을 안 받으면 건축을 할 수 있죠. 단독주택 지을 수 있죠. 대지가 100평이면 100평 전부를 단독주택 지을 수 있습니까? 규제 받습니까?
규제받습니다. 이렇게 용도지구에서 대지에 건축을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면적 규제를 위한 수단이 뭐죠?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잖아요. 건폐율이 50%면 대지 면적의 50%까지 건축이 허용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그럼 이 소수를 보시라고. 건폐율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건폐율 규제를 받는 거야. 건폐율의 소속은 지역, 지구, 구역에서 건폐율은 어디 소속입니까? 용도지역 소속. 내 고객이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건폐율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건폐율 공식은 암기하면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소속으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의 50%까지 건축해라. 그럼 대지 면적의 절반을 건축하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축할 때 건축 높이도 일종 전용주거지니까 높이 규제를 그냥 해야 되겠죠.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근데 높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뭐죠? 용적률. 용도 지역 안의 용적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소속은 용도 지구입니까? 용도 구역입니까? 용도 지역입니까? 용도 지역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용도 지역 편에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 편에서, 국토교육부상 용도지구 편에서, 목차가 용도지구 편에 이걸 배워요. 용도지구가 무엇일까? 이걸 배우죠. 지금 제가 말 그대로 내려가서 용도지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용도지구가 뭐죠? 나를 보고, 저 눈을 보세요. 용도지구가 뭐죠? 그래, 그거예요. 그거 대답하셨죠? 네.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되는데 그 용도지역 안에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용도지역 추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게 뭐죠? 용도지구가 되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말.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연습. 그 다음에 자, 용도지구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의 뭐죠? 분류죠, 분류. 잠깐만.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를 또 지금 말해야 돼요, 이걸.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네, 대답을 하시네요. 그렇죠.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법은 뭐죠? 법률. 무슨 법?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령은 뭐죠?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맞죠?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를 법령상 용도지구로 하는 거죠. 아까 법률로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법률로 9개. 화재, 경고, 특보, 개복, 취. 제일 마지막에 취가 뭐죠? 취락지구.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뭐죠? 경방보취계. 5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어요.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령상 용도지구 말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신설 용도지구. 금방 대답을 해주신 분은 네, 감사합니다. 합격할 거예요. 네. 공부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설 용도지구가 있죠. 신설 용도지구. 신설 용도지구가 있다는 거죠. 신설 용도지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 때 전국의 시도지사, 이게 경기도지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서울시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나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국토교육법과 시행령에 규정한 용도지구 외에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법령상 규정된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 신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믿겠습니까? X. 가능하잖아.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제가 강의할 때 숫자나 부분적으로 지정권자, 이반권자 이런 거 외우면 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항상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넓게 제도를 보라고 하죠. 단어 공부하지 말고. 맞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단어 물어보지 말고. 단어 몰라도 되니까. 한국말을 잘하면 되지. 한국 단어를 다 알지는 못. 그죠? 의사소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법령상 용도지구까지 했습니다. 용도지구의 종류를 다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안의 땅 사성. 무슨 용도지구안의 땅 사면은 꼭 또 그 용도지구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행위를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이것이 뭐죠? 용도지구안에서 건축. 용도지구안에서 건축 제한. 용도지구안의 건축 제한이 되는 거죠. 그때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행위 제한,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무엇을 정하죠?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금방 조례라고 대답하신 분도 인사 받으시고 합격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참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이런 지금 수업 내용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따라오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내공이 쌓여야 되죠. 초보자 이렇게 하면 다 가버리죠. 맞죠? 이게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도 내공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보자는 이쯤 되면 인터넷 다 X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례로 정하지 않는 거,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개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거,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게 4개를 제가 외우라고 하거든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개특법, 개발지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조례.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쭉 들어보시고, 이제 부족하다고 자기가 느껴지는 부분은 다시 앞으로 체크해서 보충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요약할 때 알겠죠?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 자체를 소화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도구역 종류 5개, 용도구역 종류 5개를 앞에 보내주세요. 제일 위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맞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그 밑에 뭐가 있죠? 개발제한구역 밑에 도시, 자연, 공원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되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이거 누가 결정하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 누가 결정하죠? 국장. 그린벨트의 지정하고 변경, 해제하는 것을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결정하면은 지금 우리 지방선거 6월 달에 하잖아요. 지방선거 몇 번 하면은 지역개발 명분 내세워서 시도지사들이 관할구역에 있는 그린벨트 대부분 풀어버릴 걸 표가 되면은, 맞죠? 내가 경기도지사 되면은 우리 평택의 발전을 맡고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첨단 사업단지 유치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은 누가 딱 쥐고 있습니까?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움켜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국의 시도지사가 전국의 시장구수가 아무리 그린벨트를 풀고 싶어도 그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은 본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외워야 돼요. 목적. 도시 주변에 이제 녹지를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면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해주고
북한에 비행기가 날아오는지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있어야 되니까 이런저런 보안상 도시개발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그리고 그린벨트 안에서 땅 사면은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 제한,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은 무엇으로 규정하죠? 국토교육부에서 국토교육부로 직접 규정합니까? 따로 법률 정합니까? 따로 법률 정합니다. 그 법이 무슨 법? 개특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이렇게 지정권자, 지정목적, 건축 제한. 시가와초정구역도 지정권자, 지정목적, 건축 제한. 이렇게 외워야 되다. 마찬가지로 수단자원보호구역도 지정권자 누구죠? 해장, 해양수산장관. 지정목적, 수단자원보호육성.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렇게 수관법. 입지규제 취소 후에 지정권자, 지정목적, 행위자 이렇게 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원리가. 이런 것이 전부 국토교육,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교육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 되는 축. 3분의 1을 차지하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제도가 이제 국토교육부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죠? 세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그렇게 되죠.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도로라든지 지하철 등 기반시설, 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도시재가 군지역에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결정되면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결정을 고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결정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도로, 지하철 등 법상 명칭이 기반시설에서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기 전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이후에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로 바뀌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그렇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뭐죠? 물으면 말해야 된다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답을 찾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 순서가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업 시행자는 누가 결정이 되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면 누구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고 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면 토지를 수용해야 되잖아. 그 토지 수용할 때 무슨 법을 준용하고 어떤 절차상 특례를 허용하고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이런 된장, 국토교육법입니다.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합니다. 자, 국토교육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하면 사업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죠? 3개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면 사업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이 준비됩니다. 그것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잖아. 단계별 집행계획. 들어보신 기억이 납니까?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설립이 고시되면 그 다음에 절차가 뭐죠? 사업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고시함. 3개월 내에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함. 그 다음에 뭐 하죠?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사업 시행이 들어가죠. 그때 이제 원활하게 도시군 계획들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죠. 이 원활한 도시군 계획들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규정들은 목차를 외우라고 하거든요. 목차를 외워야 되죠. 4개 정도는 딱 외워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효율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지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분할 시행할 수 있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누구 땅이 강제 수용 대상인지, 누구 건물이 수용 대상인지 이런 거 알려면은 지적공보 무료 열람해야 되죠.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등기부, 등본, 초본 무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서 보내야 되는데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시하면은 서류를 송달항수 본다. 공시 송달 제도 인정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뭐 할 수 있죠?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때 주동되는 법이 무슨 법이죠? 공취법을 주종하잖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여기서 처음으로 공취법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이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것을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공취법상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지되기 때문에 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만 있으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에다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국공유지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하여 처분합니까? 처분이 제한됩니까? 국공유지 처분 제한 이렇게 목차들이 쭉쭉쭉 떠올라야 돼요. 금방 물어볼 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국토교육부에서 배웠던 기억 소송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시행자를 외웠는데 소송을 모르고 외우고 있잖아. 무엇인지를 모르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데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를 걸어가고 있는지 서울 가면서 포항을 가고 있는지 강주를 가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열심히 그때 목표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열심히 가서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 뭔가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걸어가게 되잖아. 생고생하고 우회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과 절차, 사업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 그럼 보세요.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관한 법은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상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은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정비 사업에 관한 법은 뭐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의 뿌리도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의 상위법은 국토계획법이 상위법 기본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받아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있어요.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는 도시군 객실 사업과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공통점은 전부 그 세 가지 사업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사업이 결정되는 거야. 그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다. 이 세 가지를 고르는 문제가 4년 전에 시험 나왔잖아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서 그러면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주택법상 대지종 사업,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 이런 것은 이 세 가지 사업에 포함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시험 문제예요. 여기서도 한 문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걸려있죠. 들어가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 12개 중에서 8개, 7개가 나와요. 이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할 때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지만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지, 환제 방식으로 할지, 혼용 방식으로 할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누구를 사업 시행자로 누가 지정해야 될지, 그리고 그때 수용 방식과 환제 방식에 관한 사업 절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법으로 정해야 되잖아. 그것을 국토교육부로 전부 정하니까 국토교육법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따로 법률을 만든 게 뭐죠?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5번째 여기죠. 도시군 관리계획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거 맞죠? 물으면 대답해요. 이 동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하면은 그날부터 몇 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죠? 구역 지정 결정 고시하면 몇 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합니까? 3년. 그렇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 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지정된 동네를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그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대상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의 도시,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합니까? 그 서울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일부 지역. 그러니까 서울시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단위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과, 그죠? 네,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계속 지정되는 지역입니까? 해제가 되어야 됩니까? 해제되는 구역. 그 다음에 녹지지로 묶여 있다가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되는 지역. 서울에서 택지 개발하고 도시 개발하고 재개발하고 대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관광특구, 관광단지 조성하는 곳, 이런 것은 지구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되면은 3년 내에 그 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날부터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고,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사적으로 개발됩니까? 공적으로 개발됩니까? 공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개발행위 허가에 제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제 공법의 전체가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할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거 맞죠? 이것도 암기해야 되잖아.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거. 뭐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하셔야 될 게 많아서 너무 좋으시죠? 그죠? 맞아. 이제 이런 것에 미뤄두면은 하나씩 격파하면 되죠. 뭐 하시면 돼요, 이제. 한두 번 했고, 뭐. 앞으로 5월달,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오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문제풀이 하면서 또 외워도 되고, 청문한 거죠, 뭐. 그죠? 별거 있나,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보통 아주 뭐 다 하는데, 우리는 보통은 조금 넘잖아요. 다 할 수 있죠. 6번째가 뭐죠? 그렇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군관리구역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딱 고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정진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역 거점 육성하고 도시 정비 촉진 등이 입지 규제 최소구의 지정 목적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구의 지정과 변경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때는 무슨 계획을 수립합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이 동네에 기반 시설 배치 규모,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이 동네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기반시설 배치에 관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땅 사고 건축하려면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맞아야 되니까 그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을 구성하는 핵심 테마, 행정계획이 대충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신 거죠. 그럼 봐요. 자, 우리 국토계획에서 공부하는 행정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이 있죠. 그러면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고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까? 상하 수직적 관계입니까? 상하 수직적 행정 관계다.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도록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깔리잖아.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행정계획이다. 옮겼습니까?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은 아우에 본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행정계획이다. 오, 묻겠습니까? 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상충하면은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내용이 상호 충돌하면은 형과 아우의 의견이 상충하면은 부모님은 누구의 의견을 일단은 옳다고 해야 됩니까? 형. 아우가 옳다고 하면 그 집안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5에서 답을 하십시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상충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오, 믿겠습니까? 여기서 뭐가 우선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겠지 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상 이제 행정계획의 체계 전체를 보셨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세부적으로 또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 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